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치 않은 욱군입니다. 7월 20일 오후 4시 됐습니다. 예, KSJ님께서 어제 댓글을 또 남겨주셨는데, 예, 감사드립니다. 예, 좀 걱정이 되셨나봐요. 제가 올리는 영상이 조회수가 자꾸 떨어지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예, 약간 감동적이었어요. 감사드리고요. 그 말씀해주신 그 뭐 좌파 쪽에서 그 전향한 그 전라도 쪽에서 전향한 좌파들이 있다라고 이제 그런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뭐 그 소식은 아직 접하지 못해가지고, 예, 아무튼 그런데 제가 아는 KSJ님은 늘, 저기 어떤 그 부정적인, 이제 우리나라 망했다. 이거 뭐 절대 저쪽은 안 바뀐다. 예. 절대 좌파는 바뀔 수가 없다. 이제 이건 이제 큰일 났다. 뭐 이제 주로 이런 내용을 많이 올려주셨었는데, 예, 저는 뭐 항상 희망 고문을 하고, 이제 KSJ님은 항상 그런 쪽에 이제 댓글을 올려주셔서 어떤 게 균형이 맞았었는데, 어제는 그 댓글은 굉장히 긍정적인 댓글이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댓글을 보고서 뭐랄까요,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KSJ님께서 그런 긍정적인 댓글을 남겨주셔서, 예, 그래서 어제는 참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그 댓글을 보고, KSJ님도 결국은 희망적으로 보고 계시구나. 이제 그렇게 변하시겠구나.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KSJ님이 어떤 이제 그런 댓글을 주셨을 때, 여태까지 달아주셨던 댓글은 좀 비관적인, 그래봤자 안 된다. 뭐 이런 주로 이제 그런 내용이셨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또 제가 이제 그 지인을 만나서 오래간만에 저녁 같이 먹고 막걸리 한잔 했는데, 그분은 이제 만나면 저랑 이제 그 정치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제가 그분한테 살짝 역정을 냈어요, 어제. 그분 말씀이 그 자기 그 지인들 중에, 친구들 중에 그 뭐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대한민국은 망했다. 벌써 이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지금 해외 동포들이 난리가 났다. 그쪽 분위기가.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다라고 이제 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이, 그런 비관적인 생각을 할 만도 해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저는 희한하게 느껴지는 게, 유튜브 영상들 중에 이 썸네일이고 뭐고 좀 굉장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그 좌유 우파 중에, 그러니까 애국 보수들 중에 그 좀 비관적이고 뭐 그런 부정적인 썸네일을 달고 그런 내용으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반대죠. 저는 늘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데,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정의가 이기게 돼 있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주로 보면은 유튜브 쪽에서도 주로 썸네일 그런 거 뽑을 때도, 제목 뽑을 때도 주로 뭐 부정적인 이미지, 비관적인 내용, 대한민국 끝났다, 뭐 이민 가야 하는가, 뭐 이제 이민 가야겠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 그런 게 우리나라는 망했다, 이제 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뭐 이런 쪽의 내용을 이렇게 방송 영상으로 올리시는 분들 조회수가 잘 나와요. 그래서 좀 참 의아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 그런 쪽이 그렇게 어그로를 끌까? 저는 어찌됐건 그런 쪽으로는 천성적으로 안 맞아요. 제 생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면에서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쪽
쪽으로 오자면은 정치 쪽이나 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게 과연 정의가 이길 것이냐, 저 불의한 세력들이 이길 것이냐, 저는 절대 저쪽이 이길 것 같은 느낌이 아직은 없거든요. 뭐 그런 느낌이 생긴다면 저는 부정적인 방송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방송을 접겠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저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비관적인 내용으로 영상을 올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저께 그 지인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제가 좀 이제 역정을 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무슨 잘못된 생각이냐,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그런 생각도, 우리나라는 이제 망했다, 희망이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인가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물론 그런 생각할 만한 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지금 저 좌파 정권이, 이재명 정권이 입법부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더군다나 국민의힘까지 지금 그 국회의원들은 거의 한통속이 대부분, 거기에는 거의 애국자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드물어요, 굉장히. 그런 상황이죠. 더군다나 사법부도 일부 장악된 겁니다.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로. 예, 뭐 우리법 연구에. 거기도 정의로운 아직 판사들은 남아 있을 거예요. 예,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 선관위는 완전히 뭐 거의 썩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 제가 생각할 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방송, JTBC, MBC, JTBC 이런 쪽, KBS, 이런 YTN 뭐 이런 쪽이 거기가 완전히 썩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사실은 모든 힘의 근원은 거기서 나온다고 봅니다. 예,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 그거는 좀 제가 이제 그 지인한테는 그런 말까지 했는데, 그 뭐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냐, 왜 그것만 보느냐, 지능이 낮으니까 그 생각밖에 못하는 거 아니냐고 역정을 냈는데 그렇죠. 그럼 이쪽도 봐야죠. 이쪽은 가진 게 뭘까요? 자, 지금 애국 우파 가진 게 뭔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걸출한 대통령이 나왔죠 지금. 예, 지금 물론 구속 수감돼 있지만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예, 부당하게 끝이 어찌됐건 건재하시고, 그게 이쪽 애국 우파가 가진 자산 중에 커다란 자산이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난 것과 안 나타난 것은 천지 차이예요. 지금 만약에 저는 늘 하늘이 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늘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지 않았으면 지금은 완전히 저들 세상으로 넘어간 게 맞아요. 아무도 모르게 슬쩍 넘어간 거예요. 그냥 다 장악한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린 거죠. 그걸 젊은이들은 계몽령이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 저 같은 사람들이 깨어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하신 게 윤석열 대통령이고. 또 그 이전에도 많은 일을 하셨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늘이 걸출한 인물을 대통령으로 냈어요. 예. 저는 현재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당선자를 그냥 당선자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예, 뭐 마땅한 호칭이 없으니까. 사실은 뭐 더한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예, 뭐 제가 좀 겁도 많고 그러니까 당선자 정도로 이제 호칭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아무튼 현재 대통령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진 게 뭡니까? 국민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과반이 넘어요. 저 한동훈이니 무슨 뭐 조경태니 윤희숙이니 뭐 이상한 그 잡다한 쓰레기들 진짜. 네, 계엄이 뭐 어쩌고 저쩌고, 계엄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 참, 진짜 어이가 없는 사람들이죠. 네, 그런 사람들하고.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제가 보는 실제적인 지지율은 반이 넘는데, 지금 언론에서 발표하기는 항상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가 넘는데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 그게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방송이 모든 저쪽 힘의 근원입니다. 그걸 통해서 계속 조작을 하는 거죠, 여론을. 만약에 MBC하고 JTBC에서 그런 짓을 안 했다면은 이재명 정권은 애시당초 성립도 안 했지만
뭐 성립을 했다 치더라도 벌써 무너졌어요. 왜? 지금 지지율 실제 지지율 그대로 발표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민주당 쪽에 저렇게 지지율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JTBC하고 MBC가 없었다면은 그냥 계속 조작된 여론을 계속 퍼뜨리니까 그 조작을 하니까 그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지지율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1.23 계엄 이후에 그 광화문에 모였던 인파나 뭐 그때 뭐 전국적으로 대구에도 그렇고 뭐 그 모였던 인파들 감안하면 지금 실제 지지율은 또 그때보다 늘었을 거예요. 왜? 좀 더 진실은 결국 사람들이 알아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과반은 훨씬 넘었을 거다라고 저는 실제적인 지지율이 그런 실제적인 지지율은 그렇다. 그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조작된 지지율은 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 그건 조작된 거고요. 실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제가 생각할 적에 실제 지지율을 조작 전혀 없이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발표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30%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건 계속 떨어질 거예요. 결국 뭐 10%뭐 밑으로 막 떨어질 거예요. 그게 실제 지지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꽤 오랫동안, 그러니까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조작된 그 여론이 계속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들이 계속 발표가 된 거예요. 10여 년 넘는 세월 동안. 그러니까 실제 지지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는 발표하는 지지율과 실제 지지율이 거의 일치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근데 시대가 변해서 저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거를 깨달았다라고 표현을 합시다. 저 양아치 그 뭐 중국의 왕훈이고 뭐 저 좌파 쪽에서 여론을 조작하면은 이게 다 되겠구나라는 거를 깨닫는 순간부터 이제 작업이 시작됐을 텐데 그 이후로 어느 시점부터는 자꾸 실제 지지율과 발표되는 조사되는 지지율 간의 갭이 조금씩 발생을 했겠죠. 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머리 좋은 웃군이 생각하기에 이 잘난 체하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한 30년 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혹은 그 방송 뭐 MBC나 KBS에서 방송하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지지율하고 거의 일치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맞는 거고요. 그게 정상적인 상태고요. 그 언론이 그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썩었겠죠. 이제 그거는 왕훈이든지 뭐 그 중국의 어떤 뭐 좌파 세력이든지 뭐 그 공산 세력이든지 작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뭐 그때 이제 인터넷 발전하면서 그때 뭐 댓글 부대도 운영하고 이제 그게 중국이 제일 먼저 그거를 안 거예요. 참. 그 양아치질을 하는 데는 그 잔대가리가 참 좋아요. 그 사람들이 중국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왕훈이니 뭔지 참 잔대가리가 좋은 거죠. 그게 야 그걸 뭐 책사라고 해야 될지 책사라는 사람이 좀 이렇게 정의롭게 그 뭐 그런 책략을 써야지. 근데 양아치 같은 생각만 하는 거죠. 예. 아무튼 그런 쪽으로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이거 지금 세상에서는 이 여론을 조작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겠구나. 뭐 권력도 창출할 수가 있겠구나. 뭐 그렇잖아요. 실제로 지금 그게 거의 그 중국 그게 왕우닝이었던지 뭐 그 전에 누가 있었던지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어찌 됐건 그 사람이 생각했던 대로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되는구나 이렇게 증명이 된 거예요. 해봤는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부정선거가 일어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부정선거가 일어났어요. 그게 중국에서 그걸 깨닫고 그걸 이제 지들 책략으로 쓰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 공산주의 지들 입맛에 맞게 다른 나라를 컨트롤하겠다라는 그 계략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거의 미국을 먹을 뻔하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 그러니까 그게 한 30년, 제가 보기엔 한 20년 전부터 그런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MBC나 뭐 JTBC나 뭐 그런 데서 그 여론조사를 할 때부터 조작이 들어가고요. 일단 뭐 문항을 뭐 설정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보면. 거기서 발표할 때도 거기다가 거짓말을 섞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제 지지율과 발표되는 지지율은 차이가 있는 시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그걸 바로잡아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전부 썩어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 거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거기만 어떻게 파괴할 수 있으면 저쪽 세력은 그냥 자멸할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힘은 거기서 나온다. 근데 그걸 먼저 파악했던 게 저 왕우닝, 그 전에 누가 있었는지. 예, 중국 애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머리가 좋은 거예요. 잔머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뭐 저보다 좋겠습니까? 잘난 체 하는 웃군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실질적인 지지율은 지금 국민 지지율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반이 넘을 걸로 저는 봅니다. 육박하거나 넘거나. 그게 실제 지지율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자는 지금 60%가 넘는 지지율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G7 가고 그 개망신을 당하고 왔는데 아직도 지지율이고. 그다음에 요번에 그저 호남에 그냥 엄청난 호우가 내려가지고 그 이재민이 발생하고 사망자도 발생하고 실종자도 발생하고 그런 와중에 그 뭐 감자전 먹는다고 코스프레 한 거죠. 감자전이라는 건 서민 음식 아니에요. 우리 조촐하게 뭐 서민적으로 파티한 이런 그런 쇼를 참 잘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쇼를 했는데 이재명 당선자가 그런 쪽으로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감각도 좋고 그걸로 대통령까지 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사람인데 그 쇼를 시기를 잘못 선택한 거죠. 제가 보기엔 이재명 당선자가 평소에 정상적인 멘탈이었으면은 그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요번에 실수를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게 실수입니다. 앞으로 실수가 자주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당선자는 원래 그런 쪽으로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호우가 발생을 했어. 그럼 지금 내가 이런 식으로 감자전 먹는 거 이런 거 파티하는 거 이런 거 서민적인 모습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이거 지금 타이밍은 아닌데 이렇게 되면 역풍 불겠는데 야 너 호우 왔는데 사람 지금 다 난리 나는데 너 뭐 하는 짓이냐 이 소리 먹겠는데 그걸 기가 막히게 캐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이재명 당선자는. 그런데 그러면 왜 실수를 했을까? 실수죠. 그게 왜 실수가 됐냐면 제가 짐작하기로는 모스탄 대사가 와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신경을 쓰였을 거예요. 아마 속으로는 엄청난 데미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온 나라가 떠들썩하죠. 그 내용 자체가 오죽하면 그거에 관련돼서 조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만 3명이 죽었어요. 또 안동댐에서 나온 사람도 사실은 그걸로 해서 죽은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하고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론 그 고소고발 당한 사람도 있어요. 유튜버나 그런 사람 제외해놓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조사하려다가 그 이재명 당선자의 어린 시절을 조사하려다가 죽은 사람들이 3명이에요. 제가 알기로만. 장제원 의원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외로 또 뭐 벌금 500만 원, 뭐 400만 원 뭐 이렇게 받은 사람들 쭉 있고요. 죽은 사람만 3명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재명 당선자가 그쪽이 엄청나게 신경이 쓰인다 이거예요. 3명이 죽을 정도면 거기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전부 죽었어요. 그러니까 묻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쪽이 이재명 당선자의 어린 시절이 묻혀 있어요 지금. 조사하려고 해도 조사가 안 돼요. 근데 모스탄 대사가 그걸 자꾸 건든 거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이 건든 거는 그냥 이재명 당선자가 여태까지 단칼에 다 잘랐던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 죽기까지 했으니까. 뭐 유튜버 조금 뭐 얘기 떠들려고 들면은 그냥 벌금 때려버리고. 그건 뭐 이재명 당선자의 그 특기니까. 자기가 가진 힘을 이용해갖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여태까지 그게 완전히 묻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법안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동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그 뭐 정보를 공개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상한 법안, 말도 안 되는 법안. 그것도 모스탄 대사가 그것까지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는 그렇게 누가 입만 뻥끗해도 유튜버가 입만 뻥끗해도 그런 식으로 벌금 때려버리고 그냥 입 다 닫아놓고 있었는데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이재명 당선자가 그쪽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쪽이 건드려지면 아주 그냥 스트레스가 엄청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런 상황인데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다 눌러버렸는데 자기가 스트레스가 너무 받으니까 신경이 너무 쓰이니까 그쪽이. 거기가 이제 아킬레스건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번에 모스탄
대사가 와가지고 이거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 당선자 입장에서는. 전에부터 제가 그 3주 이제 벌써 한 달 가까이 됐는데 그때부터 말씀 쭉 드렸지만 이거는 뭐 이재명 당선자가 거기다 대고 대응할 수도 없고 대응을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자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여태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이유로 정황을 보면 그렇잖아요. 도대체 이재명 당선자의 입장이 돼 보면 그쪽이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죠. 자기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특별히 그쪽이 막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추론이죠, 일종의. 그러다 보니 그러던 와중에 모수단 대사가 이제 대응을 안 함으로써 잠잠해지길 기대했을 텐데 이재명 당선자 측에서는. 그러니까 막 뉴스타파니 뭐 다 눌러버리고 김동완이 뭐 입 뻥끗했다가 바로 그냥 깨갱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찍소리도 못 하고 모수단 대사 털끝도 못 건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저승사자급이 온 거죠, 이재명 당선자 측에서는. 와가지고 왔는데 더군다나 지금 이제 가셨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전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 모수단 대사는 우리나라 이제 애국 우파 쪽에서는 뭐 좌파들도 다 알아요, 지금은. 완전한 유명 인사가 됐어요, 지금 모수단 대사가. 연예인보다도 더 유명해졌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또 계속 떠들어요. 뭐 안동댐에서 더군다나 또 희한하게, 그러니까 정말 저도 참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야, 저도 그렇게 그 뭐랄까 초현상 같은 걸 잘 믿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뭐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 현상들도 없다고만 할 수는 없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 안동댐에서 그 교감 선생이 발견된 과정이나 그 시신이 그 과정에서 뭐 환청이 들렸다거나 그 다음에 그 시신이 미라 상태로 보존이 돼 있었다는 거, 이런 거 참 희한한 일이거든요. 진짜 초과학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그걸 믿어요. 왜 믿느냐? 이제 어떤 사람은 그게 뭐 CIA에서 발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그거는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 발견자 백모 씨가 얘기한 환청이 들렸거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미스테리한 얘기인데,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원래 그 호수가 30m, 댐 30m 바닥에 빠져있는 15년 된 시신을 찾을 확률은요, 그거는 모래사장, 해운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예요, 그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그게 찾아졌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찾았겠느냐. 환청이 들린 게 맞다는 얘기예요. 참 이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참. 그러니, 얘기가 옆으로 샜지만, 이재명 당선자 측에서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맞다면, 이재명 당선자는 태연한 모습을 보여줬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엄청 긴장하고 당황하고 겁을 먹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다는 거를 들키기 싫은 거죠. 이재명 당선자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모수단 대사가 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유명 인사가 돼갖고 처음에 모르고 떠들 때도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텐데, 이 모수단 대사가 유명하지 않았을 때 그 떠든 것도 막 자꾸 언론에서 나오니까, 유튜브에서 나오니까 스트레스를 좀 받았을 텐데, 거기에 굉장히 예민한 상태인데, 근데 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 떠들고 다니니, 이게 도대체, 그러니 자기는 이제 태연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겠죠. 사람의 심리상.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감자전 그 파티를, 그 쇼를 기획을 했을 거예요. 그분이 그런 걸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개딸들 진짜 많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이도 그 짓을 하잖아요. 참나, 정말. 아무튼. 그런데, 그러니까 평소에 이재명 당선자 같았으면, 평소에 정신 상태였으면 그런 실수를 안 했을 거예요. 호남 쪽에 호우가 와가지고 이재민이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거기가 이제 그런 난리가 없다고 지금 역사적인 해필 또 그것도 전라도에. 해필 또 전라도예요. 그런 상황이 났는데 아차 싶을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그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쇼 할 때가 아니야. 이걸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이재명 당선자인데, 그쪽에 워낙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한동훈은 잽도 안 돼요, 제가 보기엔. 그런 사람인데 실수를 한 거죠. 왜? 너무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모수단 대사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였겠죠. 엄청나게 겁이 났겠죠. 아무튼 여러분 즐거운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